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최근 윤석열식 법치주의 민낯 고발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윤석열에 대한 의혹들을 과감없이 정말 다 탈탈 털어가지고 대박 뉴스들을 터뜨리고 있는 탐사 전문 경향신문 기자인 강진구 기자가 오늘 또 빅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윤석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를 넘어서 심지어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청와대를 노렸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을 쳐내려고 하는, 그리고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뤄내려는 현 정부를 향해서 계속된 정치 공작을 언론과 수사를 통해서 펼쳐왔는데, 이번 강진구 기자의 12월 9일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모든 사실이 윤석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작임을 더 확실히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청장이 4.15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이 라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한 표적 수사로 만들었을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됐는데요. 해당 내용은 강진구 기자님께서 이 페이스북에다가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씨 법치주의 민낯 고발2. 윤 총장이 총선 앞두고 수사력 보강한 라임 수사팀 임종석 노렸다. 라임 전주 김봉현이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술접대는 예상대로 사실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 정관을 끼고 룸살롱에서 김봉현과 질펀한 술자리를 가진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라임 수사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물밑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드러나려면 아직 멀었다. 남부지검은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는 대가성이 없었다 발표했다. 과연 그럴까? 라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면 피의자가 될 김봉현과 현직 검사들이 정관 변호사 소개로 만나 밤새도록 술만 먹고 나왔다라는 그 발표를 믿으라는 건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윤석열 총장에게 제물로 바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라는 이주영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은 어디로 사라졌나? 최근 나는 연초 라임 수사팀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사무실을 털렸던 사람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귀가 번쩍 뛰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압수수색하러 나온 사람들이 서류를 한참 뒤적이다 속내를 털어놨는데 우리가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을 슬쩍 얘기하더라. 라임 펀드와 연결된 대주주 중 임 전 실장이나 그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자료를 내놓으면 회사는 크게 건드리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느껴졌다라고 한다. 언론에는 이미 보도가 됐지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3명, 동부지검에서 1명 등 총 4명을 차출해 당시 신라젠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에 파견했다. 당초 두 사건에 분산 투입될 것으로 보였던 4명의 파견 검사는 예상을 깨고 전원 라임 수사에 투입되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2월 13일 부산에 내려가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 라임 수사 파견 검사 4명은 윤 총장이 직접 선발했다. 또 압수수색 후 금감원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 따르면 부산지검에도 검사 1명이 금감원에 파견 와서 라임 수사를 전담했다고 한다. 당시 라임 수사팀을 지휘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 조상원 부장검사는 언론에서 윤석열 키즈로 불릴 만큼 윤 총장의 신임을 받았던 검사다. 윤 총장은 과연 무엇을 누렸던 것일까? 지난 2월 총선에 불과 2개월 정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채널A 사태를 기억하는 사람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을 떠올린다. 하지만 당시 녹취록을 보면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은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라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라고 말한다. 친검 언론들은 이 발언을 윤석열 검찰의 권한유착과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임종석의 정조준 된 걸 알고 있었던 한 검사장의 입장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이 나오자
관심 없어 그 사람이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그럼에도 이동재 기자가 계속해서 유 이사장에 대한 함정 취재에 대한 열의를 보이자 그건 해볼 만하지 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번번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굳이 비교해보자면 유 이사장보다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훨씬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윤 총장은 기회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말한다. 하지만 라임 사태로 시리에 빠진 수많은 투자자들의 고통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야당의 과반 의석을 밀어주기 위한 매우 저급한 정권 흔들기용 표적 수사일 뿐이다. 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정리해서 올려주셨고요. 거기에 공개 질의까지 추가적으로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4명의 검사를 라임 수사에 투입하기 일주일 전 송사면 서울 남부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송지검장으로부터 임종석 실장에 대한 수사 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라임 관계사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팀들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자신들이 노리고 있는 표적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했다. 임 실장을 표적으로 삼은 건 수사팀의 결정인가 아니면 윗선의 판단인가? 세 번째, 임 실장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송사면 서울남부지검장은 윤 총장에 앞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나? 네 번째,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 라임 수사팀이 임종석 실장을 상대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네, 이러한 내용으로 강진구 기자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셨죠.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강진구 기자님이 남기신 글의 내용과 그 공개 질의한 내용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한 표적 수사로 보이는 그러한 정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뿐입니까? 이를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수사를 지휘한 그 사실에 대한 그 의심이, 그 정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권 흔들기용 표적 수사는 지금껏 계속되어 왔고 이제 그 미천이 모두 다 드러난 상황이죠. 국민에 의한 엄중한 법의 칼날이 이제 윤석열의 턱 밑 그 끝까지 닿아 있는데요. 분명 윤석열과 윤서방파들은 끝까지 몸부림칠 게 분명하죠. 하지만 이처럼 진실을 보도하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들을 취재해 보도하는 그 양심 있는 기자들과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난관을 헤쳐나가서 윤석열 청장 턱 밑 그 끝까지 닿아 있는 법의 칼날을 휘두를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진구 기자님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둘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링크와 함께 영상과 더불어 해당의 그 글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많은 분들에게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